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지장군의 한 곡이 나가는 날입니다. 시즌2 마지막 금요일 선곡입니다. 이번 주는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를 갖고 왔는데 스팅이라는 가수 알죠? 예, 알죠. 스팅이 이끌던 밴드입니다. 폴리스는. 폴리스. 네, 영국 밴드고요. 뭐 퍼프데디의 리메이크 곡 얘기도 여기 많이 하셨는데 이게 원곡입니다. 네. 퍼프데디가 좀 신숙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원곡입니다. 이게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스팅이 더블 베이스를 서서 이렇게 칩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스팅이 베이스 연주자거든요. 네. 스팅은 수도사 출신이에요. 왜? 원래 몽크였어요. 정말요? 수도사였다가 도저히 그 내면에 있는 끼를 아티스트의 끼를 버리지 못했겠죠. 그래서 수도사 생활을 그만두고 잘하셨네요. 네. 대중음악계에 뛰어들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러게요. 스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제가 왜 마지막 곡으로 골라왔느냐. 1년 넘게 지난 2월 22일부터 1년하고도 이틀 동안 저희의 말 한마디, 표현 하나, 저희가 골라오는 기사 하나하나에 반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프리데스크 팬들에게 바치는 저의 답가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겁니다. Every breath you take and every move you make, every bone you... 영어로 하면 되겠네요. 당신이 내쉬는 숨결 하나, 당신이 움직이는 동작 하나, 당신이 깨트리려고 하는 그 연결고리, 그리고 당신이 걷는 걸음걸이 하나하나.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겠지만 최대한 시청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많이 살피고 파악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방송보다는 여러분이 보고 싶은 방송을 하겠다는 각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해드리고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긴 하루를 보내시고 집에 가셔서 또는 퇴근길에 이 방송을 보실 때 한 번이라도 웃으실 수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 시즌3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너무 감동적이어서. 네. 근데 정말 이런 말입니다. 네. 클로징 때는 저희가 어제도 그랬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오프닝에서 좀 길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방송이 아닌 여러분이 보고 싶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시즌3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다 울어 하셨는데 저는 잘 안 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뉴스데스크 보기 전에 꼭 챙겨봅니다. 언제나 감사해요, 프리데스크. 지영은 기자님과 이선영 아나운서의 그 마음이 늘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영은 대장군님이 마지막 인사시라서 미국 보스턴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인사를. 서영자님은 미국 보스턴에 계시는 분이셨군요. 농담이신 것 같은데. 보스턴에 계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영어로 하셨나 봐요. 그런가요? 홍승표님도 I'll be watching you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얼굴은 뵌 적 없지만 다 식구 같고 1년 동안 저희한테 쏟아주신 애정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도 마음으로 늘 지켜보겠습니다. 박승현님께서 선영 아나운서님 시즌3 돌아오시나요?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인사하면서 네, 공개하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깜짝 소식은.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 누군지는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낮에 금요일답게 소프트한 기사로 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좋은 수면 습관 5가지만 지켜도 수명이 남성은 5년, 여성은 2년 반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선영구와 저의 공통점 사대주의자.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했습니다. 신뢰가 가네요. 신뢰 갑니다. 빡 가네요. 사대주의자. 네. 공식 사대주의자. 또 하버드 의대면 그럼 더 가죠. 네, 학력주의자. 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기관이 미국 국가기관이 5년 동안 수집한 17만 2천 명의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이 뭐냐?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잠자는 것. 중간에 깨지 않는 것. 이게 어려워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잠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그러니까 2번까지는 어려워도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잠잔 다음에 충분히 쉬었다 이렇게 느낄 것. 그리고 숙면을 위해 약 먹지 말 것. 이렇게 5개입니다.
전 3개밖에 충족 못했어요. 저는 하나. 저는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요? 7, 8시간이랑 약 먹지 않기. 저는 약 먹지 않기, 그리고 하루 7, 8시간, 아니 중간에 깨지 않기, 일주일에 2번 이상. 중간에 안 깨요? 안 깨요. 근데 저는 7시간을 못 자가지고. 그건 못 자는 거죠? 네, 못 자는 거죠. 다 강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좋은 수면 습관 5가지 모두 지닌 사람이요.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조기에 사망할 위험이 30%나 낮다고 하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21%, 야.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19%,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은 40%나 낮은 것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나타났습니다. 이 발표를 또 어디서 보도했느냐? CNN에서 보도했습니다. 아, 이거 믿어야죠, 이거. 네. 그냥 신뢰가 가죠, CNN. 네. 마지막 방송에서 저희가 저희 MBC도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네, 노력을 맞습니다. 해야죠.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은 수면 습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한 수면 조건들을 잘 따르면 이렇게 5가지를 갖춘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수면 조건들이 뭐냐면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어둡고, 이게 중요해요. 어두운 데 시원한 수면 환경. 맞아요. 더우면 안 돼요. 더우면 안 된대요. 잠자리 전에 음주를 피하라. 그래야죠. 잠자기 1시간 전에 블루라이트를 사용하지 말라. 스마트폰 어렵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명상, 요가, 따뜻한 목욕 등으로 긴장을 풀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근데 이 블루라이트 사용 금지가 좀 어렵네요. 자기 그렇죠. 전까지 우리가 스마트폰 어렵죠. 보다 자잖아요. 네, 어려워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뒤통수만 닿으면 기절하시는 분. 아, 제가 원래 마중물림. 그랬는데. 네, 마중물림 어제 프리지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정말 마중물님 감사했습니다. 정말 저희한테 너무 네. 많은 것들을 보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 전 이거였습니다. 저는 요 기사를 골라봤어요. 네. 삼겹살데이 20주년 한돈 최대 50% 할인. 아, 한우에 이어서. 네, 지난주 한우에 이어서 오늘도 고기 소식인데요. 오늘은 돼지를 잡으러 가려고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3월 3일 3이 2번이 있어서 삼겹살데이라는 이름으로 마트에서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오늘로 딱 일주일 남았고요. 이 삼겹살데이 행사는 지난 2003년에 파주 연천 축협에서 한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게 이제 딱 올해 20주년이 됐다고 그렇군요. 하는데요. 삼겹살 데이 올해는 특별히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집에서 반찬 해먹기도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름이 많은 서민들을 달래줄 역대급 한돈 할인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유통업계에 따르면 뭐 이마트, GS 리테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최대 65%까지 할인 행사를 펼친다고 하고 기간은 조금씩 달라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혹은 열흘 동안 이렇게 마트마다 조금씩 달라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대형마트가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할 때 좋은 게 카드 할인 행사 같이 추가로 행사되는 또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진짜 역대로 저렴하게 돼지고기를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돈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꾸린 행사도 있는데요. 한돈으로 더 행복한 삼겹살데이라고 아예 슬로건을 만들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한돈 인증 마트가 있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할인율은 매장별로 다르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온라인에서는 신규 고객들한테는 여러 가지 쿠폰도 제공하면서 3월 10일까지 삼겹살을 4,500세트 네. 반값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우 못 드셔서 서글펐던 분들은 이번에 한돈으로라도 네. 위로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프리데스크입니다. 이석영님은 골드코스트라 그러셨습니다. 호주. 야, 뭐 감사합니다. 네, 참. 시즌 3에도 이분들이 다시 다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면서 8초 후에 시즌 2의 마지막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한돈이 한우잖아.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은 돼지 돈자고 우는 소우자입니다. 예. 네. 자. 둘 다 맛있긴 하죠. 맛있긴 네, 합니다. 둘 다 맛있긴 우리 해요. 돼지, 우리 소. 예. 한돈과 한우입니다. 네. 자,
금요일 자. 프리데스크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막을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선영 아나운서의 이선영 아나운서. 이거 반갑습니다. 매주 나왔던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름을 저렇게 넣은 적은 오늘은 그래요? 없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넣어드렸고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특별하겠죠? 오늘은 이제 주제를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도 좀 아쉽더라고요. 막 그동안 이렇게 잔잔히 실수했던 것도 생각나고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요, 너무 잘했어요. 그랬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시즌 3가 있으니까요. 벌써 스포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아니 슬프지 않습니다. 전혀 슬프지 않고. 아니. 근데 이거죠. 스포하시면 어떡해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을 그거는 이제 볼 수 없다는 게. 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의식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더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근데 첫 번째 마지막 소식은 조금 마음이 무거운 소식인데요. 네.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태원 참사 발생이 벌써 넉 달여 지났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또 아직 뭐 진상규명이나 배상 등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유가족 협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마지막 생존자 A씨와 네. A씨의 가족들인데요. A씨는 이태원 참사로 중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서 심장이 오랫동안 멈춰있으면 뇌손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네.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었고 사고 이후 넉 달간 지금까지 의식불명으로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식불명이 호흡과 맥박은 있어서 살아는 있지만 이제 뭐 생체 반응이 없는 거죠. 네.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또 손발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병원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이라고 진단했는데 이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거니와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진단명이라고 해요. 이게 참 누워 있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그렇죠. 없죠. 근데 또 간병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런 경우에 생계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온 가족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의식불명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뭐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수시로 대소변을 누군가 그렇죠. 비워줘야 되고 이제 목 안에 가래가 끼면 이제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이것도 계속 빼줘야 되고 콧줄로 식사가 들어가서 그 식사통도 계속 깔아줘야 되고요. 또 욕창이 생기지 않게 마사지도 해줘야 네. 되고 그래서 이제 간병인이 필수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통제들이 굉장히 엄격해져서 한 번 들어오면은 아예 나가든지 네. 아니면은 퇴원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고 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 입장에서도 다른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이제 높은 간병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씨 어머니가 문의를 해보니까 간병비가 1일에 최소 15만 5천 원, 그보다 비싼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소치로 잡아도 한 달 동안 49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병비가 부담돼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제 홀로 간병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간병인을 이제 구했는데 또 아예 간병에 손을 놓을 수 없다 보니까 생업에 지장을 줘서 결국에 실직까지 하셨다고 해요. 아휴, 한 달에 495만 원이면 다른 생활비도 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이게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를 국가재난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뭐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같은 건 지급했는데 그렇죠. 간병비는 거기 포함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지원 범위를 규정을 할 때 네. 간병비가 빠졌나 봐요. 어떤 진짜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못했던 네. 걸로 이제 정황은 보여지는데요. 이제 A 씨 가족이 지자체에 이런 상황을 공유를 해서 관할 도청이 이제 정부에 얘기를 한 거죠. 예. 간병비 항목이 빠졌으니까 좀 보완이 해달라.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제 공문을 받은 국무조정실,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2달이 넘도록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네. 이유가 네. 지난 12월에 이미 이태원 사건을 참사를 이제 담당했던 중대본이 해체했기 때문에 우리들 후관이 아니다라고 했대요. 아유, 이거는 참. 그럼 애초에 간병비 항목이 들어갔으면 이런 일도 없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때 그게 안 됐다면 중대본이 아니어도 지금 어딘가 관할
부처를 그렇죠. 뭐 지정을 행안부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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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네요. 그럼 성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성금이 그때 70억 원 넘게 모이지 않았어요? 네. 그걸 쓸 수는 없나요? 근데 이제 성금은 유족들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심적으로 해주자라는 그런 취지만으로는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국가의 이제 재난격으로 이제 고려가 된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간병비가 이제 지원 항목에 포함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A 씨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간병비를 왜 지원받을 수 없을까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설명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든 좀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마지막은 인구 문제네요. 이 문제도 심각한 건데. 그렇죠. MBC에서도 아예 뭐 인구 절벽 TF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구 절벽에 대한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을 좀 새롭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통계청이 22일에 2022년에 출생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통계 결과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 오늘 네. 각종 신문의 헤드라인을 저희가 뭐 하도 여러 번 전해드려서 이건 이제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전년보다 0.03명 줄어든 결과고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뭐 OECD 국가 가운데에서는 2013년 이후로 줄곧 8년 연속 네, 꼴찌예요. 계속 꼴찌를 기록했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는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유일하고요. 또 OECD 평균 1.59명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저출생에 쏟아부은 돈이 280조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만한 돈을 썼는데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환경 그리고 또 사교육비 부담 이게 좀 우리나라가 좀 특별할 정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 낳기를 꺼리고 네.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미쳐서 혼인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짙어지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잖아요. 또 이제 정부 대책이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았고 또 일단 이것저것 다 해보는 백화점식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효과가 적은 이 저출산 정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겠다라고 네. 발표하면서 저출산 정책 체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언급은 예산 회계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 통합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회계사 공부를 오래 해서 정부 회계라는 과목을 공부했었는데 제가 공부할 2010년대 초 때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회계 원칙에 이걸 어떻게 반영하는지 뭐 객관식 문제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아예 인구 특별 회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 재정을 집중하고 효율화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내놨고요. 이게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정책이 아니라 최대 50년까지 길게 내다보고 모든 분야, 뭐 군 병력 개편부터 이민부터 정년 연장부터 해서 통합적인 어떤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저출산위원회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좀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책 자체를 복지부, 뭐 고용부, 교육부 이런 데서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사각지대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걸 좀 통합해서 정부 예산에서 사업을 이렇게 설계하고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뭐 아직 구상 정도라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 또 발표를 한다고 그 관련된 그 단신이 뭐 하나 데스크에도 있던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서 아예 인구 대응의 마지막 기회다, 골든타임이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위중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만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이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적어지면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그러면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이번엔 좀 스포츠 소식 가벼운 거네요.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8승의 최경주, 2승의 양용은과 배상문 등 국내 간판 남자 프로골퍼들의 우승컵을 이제 여러 차례
거머쥐게 네. 했던 그래서 이제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굉장히 대회죠. 익숙한 대회 PGA 투어 중에서도 이제 혼다 클래식이 플로리다에서 오늘 하는 경우요. 네. 올해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려 42년 동안 진행된 혼다 클래식이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PGA 투어가 한 해 이제 굉장히 많은 투어를 네. 진행해요. 제가 잠깐 세봤는데 30개 이상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라인업이 짱짱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한 대회를 PGA가 특급 대회라고 이제 지정을 하고 근데 혼다 클래식을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특급 대회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혼다 클래식 앞뒤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특급 대회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막 존람 이런 굉장한 선수들은 특급 대회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금도 많고 네. 하니까 또 세계 랭킹에도 더 올라가고. 큰 영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다 클래식 같은 대회는 아예 건너뛰어버리거나 참여를 해도 몸풀기, 연습 대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의 어떤 텐션도 좀 떨어지고 또 스타 플레이어도 안 나오니까 좀 영향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혼다가 그럼 우리 이제 스폰서십 안 할래라고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짱짱한 선수들 사이에서 순위에 드는 것도 뭐 재밌긴 하겠지만 사실 PGA 투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우승했다는 그 경력이 그럼요. 목마른 선수들에게는 네.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안 나오는 PGA 투어가 오히려 좀 노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오늘 시작된 혼다 클래식 출전 선수 중에 세계 랭킹 50위 이내는 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조화가 되는 이제 우리 선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제 임성재 선수입니다. 네. 혼다 클래식에서 지난 2020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첫 프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임성재 선수의 세계 랭킹이 18위인데 이제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세계 랭킹이 가장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10위 안에 드는 정말 슈퍼스타들은 출전을 안 한 거죠. 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임성재 선수 좋은 기억이 있었던 만큼 이곳 티박스에 서면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타이틀 탈환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혼다 클래식의 네. 왕좌를 거머쥐기 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 골프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실시간 그러게요. 채팅창을 보니까 네. 축구나 야구 얘기할 때는 하고 할 때하고는 그러게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재밌는데. 근데 뭐 골프 얘기도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하에서 한 번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자, 오늘 첫 라운드에서 임성재 선수가 3언더파 67타 치면서 공동 6위로 순조로운 출발했으니까요. 주말까지 파이널 라운드까지 선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의 이하이 마지막으로 만나봤고요.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도 미리 보겠습니다. 몇 분이 3분 53초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네요. 자,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큐시트 빨리 보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해야 되니까요. 자,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지난해 32조 6,03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게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인데요. 종전 최대치가 2021년이었는데 그때 손실 규모의 5.6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은 거 2배도 아니고 거의 6배 가까운 손실을 냈습니다. 근데 작년에 3번이나 요금을 올렸잖아요. 전기요금을. 그런데도 이렇게 역대급 손실을 냈기 때문에 이러면 또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1년이 된, 딱 만 1년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한전의 영업 손실 다음 기사가 1년, 전쟁 1년 기획 리포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 에너지 가격 폭등 가져왔고요.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처음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만 해도 일주일이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전망도 일주일은커녕 지금. 자, 톱블록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그리고 지난 1년간 계속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 전황은 어떤지도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단독 기사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건 오늘 낮에 뉴스가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제3의 마약 성분도 검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요. 식약처가 잡은 것은 유아인이 아니라 홍식이다 라며 본명을 거명했는데요. 뉴스데스크에서 이 제3의 마약 어떤 성분이고 경찰의 수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햄버거를 포장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던 형제. 그런데 만취 차량이 돌진해서 6살 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30대 청년도 숨졌고요. 방과 후에 귀가하던 9살 아이도 세상을 떴습니다. 모두 정말 만취 차량 때문입니다. 가운데 무슨 말씀이신 거죠? 가운데 질이 바닥을 막...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모두 한결같이 이분들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음주운전에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살인운전에 목숨을 맞습니다. 잃은 거다. 그리고 처벌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전체 음주운전 사고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재범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뉴스데스크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인데요. 30초 남았는데 자, 시즌 2 작년 2월 22일부터 1년 이틀 동안 진행한 뉴스프리데스크 시즌 2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즌 3 경제 전문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새로워질 예정인데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의 컨셉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선영구는 시즌 3에도 함께합니다. 경제 패널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전문성을 더해서. 그런데 MBC 인사철이랑 시즌 3 준비 기간이 겹쳐서 저희가 언제 시즌 3를 론칭할지 날짜는 딱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3월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많은 기대와 함께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탭 통해서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안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아이고 이거를 꽃을 이렇게 준비해줬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에게 주는 꽃이 아니라 여러분께 시청자 드리는 여러분께 거예요. 드리는 꽃입니다. 정말 1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시고요.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완연한 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